이번에는 남성들 고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고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사님 남성의 3대 고민이 있다면서요? 3대 고민이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르고 네. 네. 두 번째 이제 사이즈죠. 얼마나 크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시민성 발기부전 이렇게 되죠. 네. 남성의 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사이즈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통계가 항상 믿을 게 없죠. 네, 외국은 15cm 발기했을 때, 네. 그다음에 보통 때 9cm 정도 되고 동양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 재봤더니 2에서 3cm가 적더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발기됐을 때 평균적으로 12.5cm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보통 때는 한 7cm 정도 된다고. 네. 좀 이상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막 재기 시작했어요. 발기 유발제를 놓고 다 발기 유발제를 놓기 때문에 완전 발기되는 걸 재기 시작했더니 12.5cm가 아니더라고. 11.5cm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숨어 있는 1cm를 찾았다.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12.5cm라는 거하고 11.5cm하고 보통 사람들이 12.0cm, 뭐 11.5cm 요 범죄 들어가니까. 네. 평균보다 자기가 크다고 느끼는 거하고 평균보다 작다고 느끼는 거하고는 이 자존심의 이 상처가 그렇죠. 상처가 예. 남자분들도 재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 듣고. 네. 그죠? 잴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완전 발기가 됐을 때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자를 가지고 그 윗부분을 재는 거죠.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을 아래서부터 끝까지 귀도 끝까지 재는 거고 자가 끝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좀 눌러주고 재세요. 그러면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윗부분을 재라. 그럼요. 네. 예. 근데 그 왜 남자들 성기 확대 수술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거는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길이를 더 길게 해주는 건가요?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 그래서 이제 길이를 늘리는 거는 그 음경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음경이 예를 들어서 뭐 11.5cm다 그러면 안에도 11.5cm가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낸다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현수인대라는 걸 잘라가지고 1에서 2cm 정도 끄집어내요. 그러면 길어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수인대라는 게 발기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발기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9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끊어내니까 이거 길이를 연장한다고 끄집어낸 사람은 발기가 잘 안 되겠죠. 각도가 그죠? 두 번째 그 굵기를 굵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자기 그 지방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엉덩이 살을 갖다가 해가지고 은경 이제 둘러에다가 주사를 놨죠. 그랬더니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지방이 흡수가 돼 버려가지고 다시 쪼글쪼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신문 보면은 스포츠 신문에서 자기 엉덩이 살을 갖다 진피 이식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굵엉이 피부를 갖다가 이제 한 뭐 7, 8cm 이상 엉덩이를 쭉 찢어가지고 그걸 붕대처럼 감아줘요. 그럼 굵어지죠, 그죠? 굵게 보인다고. 네. 근데 그게 참 웃기는 얘기가 그게 엉덩이 이쁘잖아요, 원래, 그죠? 그걸 갖다가 저 붕대처럼 둘둘 감아놓으니 모양도 보기 싫고 이 엉덩이 상처가 보인다고. 이것도 엉덩이 상처를 줄인다고 또 쇼를 한다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발기부전에 빠졌을 때 진피 이걸 해놓으면은 발기 유발제를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 수술이죠. 네. 이거는 또 우리만 하는 수술이군요. 네, 우리만 하는 수술이 벌써 이제 되었을까지를 아시죠. 네. 그런데 남성들이 성기 확대 수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은 과연 이렇게 그 남성의 크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집니까? 여성의 그 성감대라는 거는 질 안쪽에 3분의 2는 전혀 감각 세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하려면은 집게로 집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 거. 네. 보통 때 여성의 질의 그 길이라는 게 질 입구에서 그 자궁 경부까지 앞쪽은 6cm고 뒤쪽은 8cm가 돼요. 그러면은 보통 그 11.5cm면은 충분하죠, 그죠? 그리고 꼭 그 질 앞부분 3분의 1이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요, 그죠? 또 하나 굵기는 그
누누이 그 질수축 연습, 케글 훈련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은 여성이 자기 그 가나다란 손가락 하나 두 개를 넣어가지고 아플 정도로 조이라 그랬죠, 그죠? 네. 의미가 없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웃기는 그런데 얘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성들이 다 케글 훈련을 하기를 바라는데 네. 이 여성분들이 그 훈련을 안 했을 경우에 네. 그래도 조금 만족을 주기 위해서 좀 굵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거 그래서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성들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이제 그 남성의 그 사이즈 가지고 신경도 안 쓴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거 신경 쓰는 여자들이 있나요? 신경 써요, 정미아 씨? 아니 괜히 사이즈 작은 남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작은 빗자루가 구석구석 쓸어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맞아요. 뭐 참 빗자루는 모르겠고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는 맞는 게 보통 때 평상시 음경 사이즈가 적을수록 그 발기됐을 때 그 늘어나는 그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는 맞고 빗자루 얘기는 또 처음 듣네. 남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네. 귀두가 좀 커야지만이 좋다고 해서 귀두 성형 수술이라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새 그 스포츠 신문 광고란을 도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생긴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귀두 성형에 뭐 그 약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귀두가 커 보이는 건데 언급하기가 싫을 정도로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사이즈 얘기하실 때요. 네. 그 외국하고 우리나라 그 사이즈가 틀리다. 네. 그랬는데 진짜 그 틀리긴 틀린 거잖아요. 틀리죠. 그죠? 네. 어느 나라가 제일 큰가요? 북유럽 쪽이 제일 나아요. 북유럽 쪽이 제일 낫고 여성들이 흔히 그 흑인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흑인들이 동양 사람하고 백인들 중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계 기록이 아마 기네스북 찾아보면 26cm인가 얼마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큰 사이즈가. 더 이상 큰 거는 그건 동물의 음경이죠. 그죠? 말은 그게 1m나 되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가 굉장히 성적인 동물이에요. 그 에쿠스라는 연극이 그래서 나온 거고. 별 얘기까지 다 하네. 남성의 크기, 뭐 서양 사람들이 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서양 여자에 맞게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크기를 저희가 또 따로 다룰 수는 없어요. 여성들도 어떻게 크기라는 게 있는 개인마다. 건지 여성들 뭐예요? 몰라서 묻습니까 알면서. 서양 여자가 약간 좀 길겠죠. 네. 아무래도 정확히는 재보진 않았고 그다음에 그 굵기하고 연관되는 거는 뭐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동양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이 가슴 사이즈가 적죠. 그럼 뭐 유전적인 건데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죠? 이건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뭐요? 조크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가 여자 보고 아유 그것도 가슴이라고. 야 브레이저는 왜 하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럼 넌 팬티는 왜 입니?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자 남성이 크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도 이제 뭐 온갖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그 Q&A 이렇게 보면은 네. 작아서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몇 센치만 돼도 뭐 부부관계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이 낳는데 지장이 없으니까는 그냥 참고 계십시오 그러는데 꼭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보다도 그냥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속상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제 역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의학적으로는 단소음경이라는 게 2cm 기준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거의 이제 보통 자기가 적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자, 자, 궁금한 질문 거 있으면. 예, 네. 질문 받아볼게요. 네. 그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그 길이가 한국 네. 여성이 한 11.5cm 정도가 이제 평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께는 어느 정도가 평균일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목욕탕을 가서 친구를 만났다가 이제 안 사시는데요. 제 거는 이제 그 밑둥부터 그 귀두까지 보면은 귀두 부분이 좀 더 굵거든요. 근데 제 친구 거는 귀두 부분은 좁은 데에 비해서 그 밑둥 부분이 굉장히 굵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자한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들어갈 땐 안 아프고 들어가서는 만족감을 준다 이러는데 그런 거지 사실인지 한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까 그 두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둘레를 재보면은 11.5cm 보통 평균이라고 그랬으면은 둘레가 발기됐을 때 한 10에서 11cm 정도 되죠. 보면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음경이 아주 드문게 귀두만 크고 굉장히 가는 남성이 있어요. 그거는 병이에요. 페이로니스 병이라는 포로니스 병이라는 그 일종의 병이에요. 그건 병원에 가서 확인을 일단 해야 되는 거고. 네. 남성들은 그 목욕탕에서 참 얘기거리가 많아요. 남들 다 목욕탕 가서 바가지로 가리고 다니는데 나만 비누가구로 가리고 다닌다 뭐 이런 남성도 있고. 그게 자기 거를 자기가 위에서 보면은 작아 보여요. 시각적으로. 네, 시각적으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한 20-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커 보인다고. 그러니까 남의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비누가구로 가리고 다니는데 저더러 너는 어떠니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난 목욕탕 안 가. 그래서 네. 왜 안 가? 그러니까 앉아서 씻고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난 못 왔어. 자 질문하세요. 이야. 예, 제가 뭐 이게 박사님한테 혼날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남자는 그 코를 보면은 코하고 네. 거기하고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까? 네. 코가 맞아요. 크면은 뭐 거기도 크고 코가 작으면 작다 그러는데 네. 우리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뭐 어릴 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여자는 그게 또 뭐 입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사실인가요? 다행히 혼나진 않았습니다. 제 코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도 뭐 비슷한데. 내가 농담이고. 한간에서는 뭐 머리 큰 사람이 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들어내신 근데 거죠, 김승현 씨가? 그런 얘기 참 많아요. 그런 얘기 많아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봐요. 여자 환자들은 또 이제 뭐 귀 모양하고 입 모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는데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얼굴 모양 가지고 무슨 저 여성이 어떻고 남성이 어떻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거고. 네. 자 남성의 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희가 방송할 때 그 뚱뚱한 사람이 살을 네. 빼면은 네.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을 수 있다, 뭐 네. 1cm를 찾을 수 있다.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현대 의학에서 남성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살을 빼는 방법이에요. 몸무게가 7kg 줄일 때마다 한 1cm가 커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부의 지방이 네. 그 음경 뿔이 되는 부분에 그기가 줄어요. 그랬더니 뭐 수모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수모 선수 정도 되면은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 7cm에 1cm, 7kg에 1cm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kg 넘어가면은 뭐 10cm가 없어지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마른 장작이 커 보인다는 거죠. 몸무게를 빼세요. 네. 쓸데없는 수술할 생각하지 말고 몸무게를 빼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커지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에 네. 그 남성다움을 갖다가 사이즈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가 여러분들 그 해밍웨이 예를 제가 흔히 드는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남성이죠. 호탕한 박력 그다음에 뭐 온갖 지식인 사람인데 이 양반 그 음경 사이즈가 새끼손가락 뭐 정도도 안 됐다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대. 안 그랬다고요. 그렇게 알고 다 행복하게 사세요. 예. 엉뚱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쓸데없는 거 유별을 떠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이 그냥. 예. 알았죠? 네. 여러분 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섹스에 대한 속설 7번째. 코가 큰 남성은 그것도 크다? 남성의 코를 보고 그곳의 크기를 탐색하시는 여성분들. 착각은 자유! 코 큰 남자, 목이 두꺼운 남자, 근육질의 남자, 허벅지가 굵은 남자, 털이 많은 남자 모두 그것도 클 것이다. 말도 많지만요. 실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한마디로 근거 없음이에요. 다만 뚱뚱한 남자치고 그것이 큰 남자는 없다는군요.
이번에는 그 흔히 사람 저 친구는 굉장히 밝히는 친구야. 그리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얼굴 이렇게 보면은 좀 밝히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외모로 봐서 밝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밝히는 것도 병인지 이걸 성욕 과잉증이라고 그럽니까? 네, 성욕 과잉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게- 병입니까? 그럼요, 이게 병이죠. 그 성욕 저하증이 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욕구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성욕 과잉증은 성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섹스 중독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성욕 과잉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성욕 과잉증 왜 일어나는 건가요? 성욕 과잉증의 원인은 그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성욕 자체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웃기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우울이나 심심함, 불안 이런 거를 하나를 방어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심리 기전이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병으로는 그 여러분들 그 저 정동장애라 그래가지고 조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밝혀요. 성을 그다음에 정신분열증 초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기질적인 병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밝히는 거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자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된 문제 아니면 이제 불안이나 우울을 하나의 이제 그 방어 기전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클린턴이 굉장히 우울했었나 보죠. 그럼요. 클린턴이 그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아니죠. 네. 여자도 성욕 과잉증이 있죠. 있다면 또 여자분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자만 보면 좋아가지고 뭐 작업 들어가면은 쟤 밝히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여성들도 성욕 과잉증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거의 성에 있어서 동등한데 네. 성 도착증 환자는 되게 남자인데 기타는 거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해요. 성욕 과잉증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이렇게 많아요. 단 여자는 그 성을 갖다가 이렇게 카사노바나 무슨 뭐 동주왕처럼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정복하고 다른 여자로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자는 그 이런 성을 갖다가 어떤 그 섹스로 안 보고 하나의 그 사랑이나 관계로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여성에 있어서 성욕 과잉증이라는 거는. 네. 문어발식 연애. 문어발 시키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 남자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한 파트너하고 이제 강박적인 성행위 하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욕이 과잉됐다 그러는 게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강박적인 성행위라 그런다고요. 현대의학에서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 과잉됐다는 표현보다는 강박적으로 성에 대해서 매달린다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럼 내가 과연 성욕 과잉증인지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습니까? 꼭 남이 너 밝히는데 그럼 내가 뭘 밝혀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가 진단해서 속으로 밝히는구나 나는. 이게 그 성욕이 많다 적다는 게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은 100명 중에 95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넘으면은 과잉이고 적으면은 적다는 거죠. 그죠?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들 해보시죠. 네, 성욕 과잉증일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도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게 네. 성병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나 뭐 그런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창피함을 주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와서 문지르는 환자한테 네. 창피함을 주면은 그만둔다.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네. 창피함을 그 맞는 표현인데 가만히 너무 당황하고 수치스러우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여자들이 그러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뒤에 가지고 딱이라도 때리든지 소리라도 지르든지 하면은 그 자리는 모면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게 거의 모든 종류의 성도착증 환자한테 적용이 돼요.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학 캠퍼스에 가면 갑자기 바지 내리고 자기 밝은 은경을 보여주는 친구 있다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애예요. 가서 그거를
놀래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표정을 보내면 안 된다고. 가서 혼내줘야 돼. 그러면 걔는 도망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으면 주로 오핀으로 찔르라 그랬는데. 맞아요. 네, 허벅지를 찔르라고 그 명찰단 오핀 있잖아요. 그걸로 푹푹 찔르라 그랬거든요. 있었어요? 여학교 앞에는 꼭 있어요. 진짜 많죠. 성환이 오빠라 그래가지고 바바리 코트 하나 입고 여학생들 딱 보면 우와 이러고 쫙 벌리고 막 좋아하고 그다음에 싹 다물었다가 우와 그리고 쫙 벌리고 여자들 막 소리 지르면 되게 좋아하고. 제가 그런 환자를 한 두세 명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몇 달 이상을. 걔네들 하는 얘기가 웃긴다고. 그게 그 여성들이 자기 발기된 능경을 보여주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웃기라도 하는데 발기 안 된 능경을 보여주면 막 야단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대단들 하구나.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자, 성욕 과잉증 이것도 분명히 병입니다.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섹스에 대한 속설 8번째. 섹스의 횟수는 남성 정력을 재는 잣대다. 난 하룻밤에 3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풍을 떠는 남성들이여. 이제 그런 자랑은 그만하시죠. 횟수가 많다고 해서 정력이 좋은 건 아니랍니다. 오르가즘 한 번 없는 10번은 제대로 된 한 번만도 못한 법.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게 진정 정력의 척도랍니다.